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완화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첨단 산업 초격차를 위해 신제품 개발이나 수율 개선 업무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특별법에 한해 근로시간과 기간제 고용 유연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일반 수당화인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등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 사례가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 산업으로 번질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허물어질 수 있는 데다 계약직이나 파견 노동 등 안 좋은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란 건데요. 같은 주 52시간제를 두고 노동장관과 산업장관 사이의 다른 목소리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도 노동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가운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메가특구는 국가적 핵심 역량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반대 의견이 거센 노동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총리실을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사노위도 사회적 대화 추진에 망설이지 않겠다며 중재를 자처한 가운데 정부 부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더 나아가 국회까지의 다양한 의견이 한데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폐기물 감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죠. 한 번 개봉하면 다시 밀봉하기 어려웠던 기존 캔의 단점을 보완한 개폐형 캔마개가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개를 다시 닫으면 최대 6개월 동안 탄산과 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지난 2018년 상업 판매를 시작한 뒤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세계 대륙에 공급됐고 글로벌 음료 주류 브랜드에도 적용됐습니다. 독일의 생산 연구개발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생산량을 현재 약 1억 개에서 6억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처럼 포장 기술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포장재의 설계부터 제조와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2030년부터는 재활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장재의 유럽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데요. 전 세계 알루미늄 음료 캔의 재활용률은 약 75%. 페트나 유리보다 훨씬 높아 앞으로 캔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 포장재의 소재와 기능을 개선하려는 식품, 음료업계의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은 약 1,55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습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 후반까지 낮아지면서 엔저를 활용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LCC들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노선뿐 아니라 일본 지방 노선까지 공급을 확대하며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승객이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항공기 임차료와 정비비, 항공유 등 주요 비용 상당 부분을 달러로 지급하는 만큼 1,400원대원 달러 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 노선을 둘러싼 LCC 간 공급 경쟁이 심화하면서 승객이 늘어도 항공권 가격을 충분히 올리기 어려운 구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부담도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LCC들은 중국 지방 노선을 확대하는 등 공급 경쟁이 덜한 노선으로 기재를 분산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엔저로 일본을 찾는 발길은 늘었지만 LCC 업계에는 늘어난 승객을 수익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입장에 서울시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선 사업 전보다 주택수가 36.4% 약 2만 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은 약 7,000호인 27.4%, 재건축은 약 13,000호인 44.2%가 각각 순증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선 총 31만 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반영하더라도 약 8만 7천 호, 39.2%가 순증할 전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주택 공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과연 이번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지